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먹기 진행자 김윤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파먹기 첫 방송입니다. 본 채널은 부동산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여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전세 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제목으로 아파트로 갈 주거 사다리 끊겼다. 전세 사기에 무너지는 빌라 시장. 빌라 매매 전세 거래 20% 급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금년 1월 11일을 데일리안 신문에서는 자치 감추는 빌라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전환 가속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 사기 여파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을 강화하고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 기피 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아파트 공급은 위축되어 서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5월 프레시안 언론을 통해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때 기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해법이 나왔지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전제에서 미래의 전세 사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왕 또는 건축왕으로 불려지는 전세 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사를 낸 요지입니다. 데일리안 신문에서 사회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풍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화는 자연현상과 다르게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란 말이 입에 쉽게 보편화된 것처럼 사실 사기의 문제는 처벌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된 가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세 보증금 제도를 일정 비율로 줄여서 제도화하는 것만이 전세 사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같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평가되는 주거 임차인을 법적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쩌면 전세 보증금의 우리나라의 흑역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은 법 규정이 개정되고 있지만 이 전세금 제도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문제가 혹자는 악질적인 어떤 임대인의 고의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전세 사기에 발생된 한번 청년들을 비롯한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가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이 금리가 낮은 아주 초저금리 상황에서 쉽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더 많은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올리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주 관대한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와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주택시장이 화랑기가 되면서 화랑기 상황에서 급격하게 부동산 특히 주거시장이 냉각화 그리고 가격이 하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문제가 촉발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질적인 임대인, 건축왕이나 빌라왕도 이 상황을 잘 이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왕, 빌라왕은 임대인의 어떤 형식적 틀만 갖춘 껍데기 임대인으로서 가장 가짜 임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제도는 잘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편입니다. 지금 이 보증금 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적 금융 융통 방안으로 이 보증금 제도가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변천하는 것처럼 보증금 제도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의 기능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큰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에 이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한테 그 주택을 반환받을 때 혹시 목적물인 주택에 어떤 손해나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있으면 그 보증금을 담보로 자기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받을 수 있는 그 담보적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목적이지만 월세 대신 그에게 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이 보증금을 활용하여 어떤 건축비에 대한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다른 금융 투자 수단을 넣어서 이자를 받거나 하는 자산 활용할 수단이 보증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좋은 기능도 하였지만 지금은 시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융의 혜택을 받는 것도 예전과 같이 어렵지 않고요.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증금 제도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새로운 어떤 형태가 저는 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갭 투자는 정식 용어도 아닙니다. 갭 투자는 우리 사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용어인데요. 매매 보증금의 차이가 작을 경우 요 차이만을 투자를 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즉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갭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 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덧 갭 투자는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인 용어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기의 갭 투자는 그래도 당장 큰 목돈이 없어서 발 전체 자금이 없더라도 갭 투자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서 집을 소유하는 이런 꼬마 수준의 갭 투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점점 이 갭 투자가 투자를 넘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갭 투자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보증금 비율을 상한제를 둔다는 것은 사실 완벽한 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를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면 분명합니다. 전세 사기 핵심이 보증금을 떼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떼일 수도 있고 상당 부분을 떼을 일정 부율 월세를 함으로써 전세 사기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정 부율 제도화는 다른 순기능도 가질 수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그 202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세 자금 대출 총액이 135조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 상한제를 60%로 정할 경우 40%에 해당되는 53.6조 원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세를 자기 돈이 아닌 타인 자본, 은행을 통해서 대출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100%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1인 세대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부모가 억대의 어떤 전세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대다수는 그리고 국가가 직장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면 100%의 전세 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물론 전세금 2억 원 이하 이런 제한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세 자금은 자기 돈보다는 타인자본 은행에서 대출을 저리로 주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60%로 제한하고 40%를 월세로 내게 한다면 그 40%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줄어드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겁니다. 이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좋지 않겠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국가적에서 보면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들어 통화량이 많다는 건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통화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물가가 하락할 긍정적인 기능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는 이 보증금의 일정 부위를 제도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불만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저금리의 상황에서는 은행의 대출 이자가 거의 부담이 없지만 이 보증금을 월세로 냈기로는 월세 부담 때문에 대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걸 제가 청취했는데요. 지금은 저금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대출 금리도 비싼 상황에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월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부담되는 월세 부분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그렇게 임차인이 느끼는 큰 부담감은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비중은 월세에 비해서 또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 임대차에 전세 임대차에 이 보증금을 제한할 것인가?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거 형태로서는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에서 발생하였고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와 같은 고가의 주택에 임차를 할 경우에 전세를 할 경우라도 가격이라는 것이 잘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주거 약자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힘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전세 사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세 사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 전세 사기 문제는 빌라와 특히 신축 빌라 그리고 다가구 이런 데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가격이 이런 주택에서는 가격이 잘 형성되지 않았고 한창 전세가 구하기 힘들었고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신축 빌라, 그래서 빌라왕 건축왕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에서는 광고에 의해서 가격이 혼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가격의 매매 가격에 상회하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비율 상한제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처럼 가격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주택 금액으로는 임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이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월세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우려감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보증금의 제도화에 대해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헌법상의 계약 자유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택 임대차 법에는 많은 강행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강행 규정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넘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취지를 볼 때 저는 이 보증금의 제도 상한액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 제도의 보증금의 일정액 상한액을 두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시 제가 기고문에서 조금 놀랐던 것은
이제 건축왕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는 계약 갱신 시기에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 이사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증 금액을 올려서 한 푼의 보증금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금은 지역별로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전환했을 때 금전적으로 얼마의 임차인의 입장에서 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얼마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차이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시간을 앞으로 더 나날이 발전하고 좋은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